수근이 영상툰. 저는 팀의 실무 책임자예요.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밝고 순해 보였어요. 그런데 입사 첫 주부터 좀 이상했죠. 피드백하려 하면 표정이 굳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말투를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상처받잖아요. 피드백이잖아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 얘기를 하는 거니 감정적으로 듣지 마요. 그래도 기분 나빠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일은 실수투성이인데 지적하면 기분을 말하더군요. 다음 날은 더 황당했어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책상에 포스트잇으로 그렇게 써두고는 정말로 가버린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급한 일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남은 사람들이 급하게 신입의 업무도 가져가서 같이 해야 했어요. 그런 일을 다들 처음 겪어봐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본인 반차를 쓴 걸로 하고 적당히 수습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기분이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도 감정이 시키는 사람이라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어요. 업무보다 감정관리가 더 어려운 직원이었죠. 상사는 일정을 챙기고 팀원은 빈자리를 메우느라 다들 지쳐갔어요. 며칠 뒤 본사 인사팀 메일함에 신고 메일이 도착했어요. 팀장이 감정적으로 대해서 힘들어요. 발신인은 그 신입이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 피드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장해 놓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신입을 불렀어요. 신입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요? 본인 기분 좀 상했다고 일하다 말고 집에 가는 경우가 태반이면서 업무에 차질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무슨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도 한 것처럼 보고했더라? 제 기분이 너무 상해서요. 그런 거 보고했다고 팀장님께 알려줘요? 어차피 신입씨와 내 문제인데 회사에서도 우리 둘이 정리하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팀장님이 계속 저한테 뭐라 하시면 저는 노동청에 찾아갈 거예요. 그날 오후 업무 중에도 또 일이 꼬였어요. 이건 제 담당 아니잖아요. 전사 공통 업무예요. 다 같이 해야죠. 저 이런 거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더니 조용히 가방을 싸서 또 나가버렸어요. 오늘도 반차 써주세요. 멘탈이 힘들어서요.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그 신입 하나 때문에 전 팀원이 과로 상태였죠. 업무는 밀리고 회의마다 누락된 보고서가 쌓였어요. 모두가 그 사람 한마디, 한 행동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외부 프레젠테이션 날 벌어졌어요. 발표 2시간 전 담당 파트가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아직 파일 미완이에요. 마무리합시다. 자꾸 재촉하시니까 압박돼요. 지금은 재촉이 아니라 일정이에요. 자, 오늘은 못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가방 들고 또 나가버렸어요. 결국 맡겼던 일을 대부분 담당하지 않은 다른 직원이 급하게 처리했고 미스가 생겨버렸어요. 결국 자료를 잘못 준비해가 발표는 실패했고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폭주했어요. 그날 밤 팀원들이 채팅방에서 불타올랐어요. 이대로는 못 참겠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공식적으로 항의합시다. 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데다 팀 업무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팀 전원 이름으로 된 탄원 메일이 인사팀으로 올라갔어요. 다음날 아침 인사팀에서 신입 호출. 무단 퇴근, 허위 보고, 업무 태만. 이게 다 사실입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몸보다 태도가 문제였죠. 자기 기분 좀 나쁘면 그냥 퇴근하는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우리 팀원들은 신입씨 없다고 생각하고 일들 하고 있어요. 그리한 지 한참 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사장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며칠 후 타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입씨가 어땠냐고 물어보더군요. 심심하며 무단이탈, 기분 나쁘다며 퇴근해버려 일이 안 되는 사람, 이라고 있는 그대로 전했죠.
그 뒤로 그 신입은 업계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동료 직원 한 사람이 맨날 퇴근하더니 아예 인생에서 퇴근했네 하는데 듣고 한참을 웃었네요. 저는 중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팀 분위기는 조용하고 단정한 편인데 최근 다른 부서에서 한 상사가 제 팀으로 오면서 하루하루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죠. 겉보기엔 능력 있어 보이고 말투도 세련된 사람처럼 굴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후배는 내 사적 편의를 위한 인력이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어요. 점심 나가? 그럼 나가는 김에 나 커피 한 잔만 사다 줘. 얼음 많이. 네. 이 정도는 솔직히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이 작은 부탁이 이 사람에게 아, 얘는 뭐든 시켜도 되는 애구나 라는 신호가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부탁의 종류가 묘하게 늘기 시작했어요. 점심 심부름뿐 아니라 택배 받기, 선물 골라주기 같은 업무와 상관없는 요청들이 슬슬 끼어들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좀 불편하지만 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자 당연하다는 듯 금방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남친 선물 좀 대신 골라줘. 여주씨 감각 좋잖아. 돈은 줄 테니까. 여주씨 지금 할 일 없지? 나 중고거래 할 게 있는데 요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여주씨가 대신 좀 갔다 와줘. 포장 같은 걸 내가 해야 하나? 여주씨 이런 거 잘하잖아. 부탁해. 점점 이게 도움인지 부려먹기인지 모를 수준으로 확대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말에 집 좀 치워야 하는데 여주씨 정리 잘하잖아? 와서 좀 도와줘. 선배님 집을요? 제가요? 회사 일이 아닌데요? 하이 참, 후배가 도와줄 수도 있지. 너무 딱딱하다. 그렇지만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잖아요.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나 대신 중고거래하러 나간 건 뭐 업무라서 해줬나?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야? 아무래도 어렵죠. 뭐야, 업무 비업무 더럽게 깐깐하게 따지네. 일할 땐 그렇게 깐깐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을 듣는데 열이 확 올라오더군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적인 보조 인력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몇 번이나 자기 부탁을 들어줬는데 한 번 안 들어주겠다니 바로 험담이 나오는 꼴을 보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건 사적인 일이고 저는 선배 하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개인적인 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와, 진짜 예민하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지? 기껏 챙겨줬더니 별걸 다 따지네. 며칠 후 사장실에 불려갔어요. 그 선배가 여주씨가 업무 지시를 무시한다라는 엉뚱한 허위 보고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받아온 사적 심부름 카톡 목록을 그대로 사장님께 넘겼어요. 이제 일이 더 커질 건 분명했죠. 사장님이 팀 전체를 불러 사실 확인에 들어갔어요. 혹시 이 선배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 초의 정적. 두서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께는 불이익이 없을 테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무슨 편의점 택배? 그런 거 심부름 여러 번 받았어요. 저는 주말에 차 좀 태워달라고 연락을 몇 번. 저는 주말에 본인 집 청소를 도와달라고. 증언이 쏟아지자 상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니, 그건 친해서 부탁한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사장님. 친해서? 선배씨, 나랑도 친하잖아. 내일 우리 집에 커튼 빨래 하러 올래? 네? 우리 와이프가 대청소해야 한다고 했거든. 선배씨가 와서 우리 집 청소 좀 해놓을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급자가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면 선배씨는 친해서 부탁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하 직원들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선배는 더 이상 말문이 막혔고 사장님은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바로 소집하셨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업무의 사적 지시 및 갑질로 인한 공식징계. 회사 전체에 공지가 올라갔어요. 며칠 뒤 그 선배는 직급도 강등되고 업무도 창고 담당으로 바뀌어버렸죠. 아마 나가라는 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선배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업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창고에 혼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보냈는데 2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가더군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에요. 우리 회사는 사람 수도 적고 다들 자기 맡은 일만 하는 분위기죠. 그런 회사에 어느 날 대기업 출신 전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첫날부터 회의실에 앉아 직원들을 쭉 훑어보더니 이러더군요. 여긴 확실히 레벨이 다르네. 기본기가 이렇게 안 돼서야 회사가 굴러가나? 처음부터 분위기 싸해졌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기업 못 들어간 패배자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너희 수준 맞춰서 이래가지고 되겠냐? 저뿐만 아니라 모두 얼굴이 굳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으로도 안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어쩌자는 거야? 라는 말이 터져나왔고 며칠 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여러 명이 올렸어요. 전무는 징계받았지만 그 뒤로 표정이 더 기가 막히게 변했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나를 신고해? 좋아,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 말 진짜 불길했어요. 그 뒤부터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전무는 누굴 은근슬쩍 따로 부르기 시작했고 사무실에선 전무라인과 아닌 사람들 이렇게 묘한 말이 돌기 시작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무는 노골적으로 움직였어요. 저희 팀 직원을 몇 명 불러서 말했대요. 앞으로 중요한 업무는 너희가 맡는다. 업무 성과도 너희들만 독차지하니 진급도 보장되는 일이야. 라인 잘 타는 게 중요한 거 알지? 따라와라.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을 때 능력 있는 쪽에 힘을 몰아줘야 효율이 나지. 대기업은 이렇게 돌아가. 그러고는 진짜로 모든 업무가 한쪽 직원들에게만 몰아지기 시작했어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고객 CS, 재고 반영, 견적 산출, 출고까지 업무 절반 이상을 특정 직원들한테만 들이부었어요. 그 결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전멸 직전까지 갔어요. 지금 일 3개 동시에 넘어요. 업무 분담 좀 해주세요. 전무님이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이건 사람 죽으라는 거죠. 막말로 승진하면 뭐합니까? 월급도 거의 그대로인데. 밤샘 주말 근무, 조기 퇴사 고민. 라인에 속했던 직원들 얼굴이 회색빛이 돼가고 있었어요. 반대로 저 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손이 비었어요. 전무라인 아니라고 아예 일을 안 주니까요. 업무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출고는 지연되고 재고 반영은 안 되고 고객 컴플레인 폭주,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남일이니까 옆에서 커피 타서 잠문화하며 구경했죠. 여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일단 인원부터 소수라 쪼개면 업무가 마비되는 게 당연했죠. 거기다 승진을 해도 월급도 거의 제자리라 승진에 대한 욕구도 다들 거의 없어요. 회사만 엉망이 된 거죠. 결국 사고가 터졌어요. 업무 누락, 고객 항의, CS 폭주. 전무라인 직원들은 지쳐서 실수투성이었고 몇 명은 출근을 아예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사장님이 사무실을 직접 돌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회의실에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요즘 왜 한쪽 팀만 일이 몰립니까? 출고 사고는 왜 이렇게 많아졌죠? 전무님이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굴린 겁니까? 전무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편입니다. 사장님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효율? 회사가 마비됐는데 효율이라고요? 그러고는 우리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왜 놀고 있죠? 전무님이 그 사람들한테만 업무 다 몰아주고 저희도 도와드린다고 해도 전무님이 자네는 빠져라 하셨어요. 사장님은 전무를 바라보며 단단히 말했어요. 전무님 방식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무 표정이 싹 굳었어요. 이런 회사니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그 말에 직원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아주 높으신 수준 잘 받네요.
다른 직원도 말했죠. 출신이 대기업이면 뭐해. 현실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는데. 사장님은 단호히 말하며 마무리하셨어요. 오늘로 끝입니다. 본인 짐 챙기고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무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전무가 떠난 뒤에 회사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대기업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퇴사까지 당했으니 자기 고집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입사한 지 이제 막 3주 된 신입사원이에요.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았고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도 겨우 파악하는 단계였죠. 직원은 10명 남짓. 서로 조용히 맡은 일하는 아담한 회사라서 여기선 괜찮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사장님의 아들이 부사장 직함으로 앉아있다는 것. 회사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상 하는 일은 0에 가까웠지만 팔짱 끼고 돌아다니며 직원들한테 훈수 두는 건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허세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며 피하고 지냈죠. 저는 신입이라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지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 아들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평소처럼 허세 부리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나 급하게 쓸 데 있는데. 여주씨 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네? 저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아서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마치 제가 큰 결례라도 한 것처럼. 여기 직원들 다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인데 여주씨가 처음이네. 좀 실망인데? 그날 이후 저는 괜히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 회사 분위기 내가 잘못 온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불편한 일 정도로 넘기려 했죠.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처럼 일하는데 사장 아들이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있어 제가 건의를 해도 무시. 업무 전달도 제게는 빼놓고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그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여주씨,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장 아들인데 돈이 없겠어? 네? 그럼요. 일종의 의리게임 같은 거야. 의리게임 알아? 의리게임요? 그래, 서로서로 얼마나 믿고 도와주는가 하는 거지. 근데 여주씨는 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네. 내가 그런 여주씨를 챙겨야 할까?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그런데 오는 게 없네? 그럼 당연히 가는 것도 없겠지? 그렇게 알고 지내자. 뭐가 가고 뭐가 오는데요? 일하는 걸 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평가를 돈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 뭐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여주씨가 알 건 없고 나 이런 거 오래 가는데. 아무튼 뭐 수고해.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출근길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고작 이딴 데를 이렇게까지 해서 다녀야 하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대표님, 아드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거절한 뒤로 의리 없다며 압박하고 업무에서도 저를 배제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계속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그대로 굳었어요. 말 그대로 얼어붙음이었죠. 사장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직원 전원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이자 사장님이 정면으로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숨조차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저는 30만 원 빌려줬습니다. 저는 50만 원이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술값 대신 20만 원. 저는 10만 원이요. 안 꺼내면 눈치 줘서. 순식간에 폭로 릴레이가 시작됐어요. 의리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직원들 돈을 뜯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장 아들은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이건 그냥 직원들이랑 친해지려고 직원 월급을 뜯어?
회사에서 네가 뭘 배우고 자랐길래 이런 짓을 해? 아니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다들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 가족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가족같이 베풀라 그랬지. 언제 얻어먹고 다니라 그랬어. 내가 좀 어려우니까 도움 받은 거지. 네가 뭐가 어려워. 너 같은 놈 회사에 필요 없다. 부사장직이도 당장 박탈한다. 오늘부로 회사 출입 금지다. 당장 나가. 사장 아들은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가방 들고 나가더군요. 회사에서 내쫓고도 화가 안 풀린 사장님은 집에서 내쫓아버렸대요. 일 배우라고 지인분 공장에 숙식하는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회사 그만둘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